서울 마포구에 사는 50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남편 진우가 출근하기 전 아침밥을 차리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형님네 오는 거 알지? 진우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오랜만이네. 뭐 해줄까? 지민이 요즘 입맛이 없다는데 동그랑땡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 그래야겠다. 서준이도 좋아하잖아. 맞아. 우리 조카들 동그랑땡 보면 눈이 반짝거린다니까.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형님네 조카들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21살 서준이는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해주는 음식을 제일 좋아했고, 15살 지민이는 수줍음이 많지만 저를 잘 따랐습니다. 나 일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남편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야. 남편은 형님네를 정말 잘 챙겼습니다. 아주버님이 인쇄소를 운영하시는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남편이 조용히 도와드렸고 조카들 학비도 보태줬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이렇게 깊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시댁 식구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 남편은 성실했으며 형님네와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비록 제게 아이가 없는 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조카들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초에 3번의 유산을 겪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해주었고 형님도 동서, 우리 애들을 동서 자식처럼 생각해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준이와 지민이를 정말 조카가 아니라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섰습니다. 당면을 삶고 다진 고기에 양념을 했습니다. 동그랑땡을 빚으며 흥얼거렸습니다. 오늘 지민이가 동그랑땡 보고 신난 얼굴 보면 기분 좋겠다.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서, 우리 왔어. 형님 희영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형님, 내외와 조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아이고, 작은 엄마. 서준이가 큰 키로 저를 덥석 안았습니다. 유난히 삼촌을 많이 닮은 서준이는 21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애교가 많았습니다. 작은 엄마, 오늘도 예쁘세요. 이 녀석 입만 살았네. 제가 웃으며 서준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민이도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작은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뭐 지민아, 학교는 재밌어? 네, 그럭저럭요. 지민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착한 아이였습니다. 자, 들어와. 저녁 다 준비됐어. 거실로 안내하자 남편이 퇴근해서 막 들어왔습니다. 형수, 왔어? 그래, 진우야. 서준아, 학교 잘 다니지? 네, 삼촌. 이번 학기 성적도 잘 나왔어요. 역시 우리 서준이. 남편이 서준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지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 어디 아파? 아니에요, 삼촌. 괜찮아요. 너 입맛 없다고 오늘 작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동그랑땡 만들었어. 와, 정말요. 지민이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조카들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잡채, 동그랑땡, 불고기, 나물 반찬들. 형님네가 오는 날은 늘 이렇게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와, 동서. 이게 다 뭐야? 너무 고생했어. 형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서준이 지민이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형님, 무슨 말씀을, 저야말로 형님네 덕분에 외롭지 않고 좋아요. 제 말에 형님이 잠시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 앞으로도 쭉 이렇게 지내자. 그럼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은 소주를 마시며 회사 이야기, 인쇄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이는 대학생활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지민이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지민아, 고기 더 먹어. 살 좀 쪄야지. 남편이 지민이 그릇에 불고기를 얹어줬습니다. 삼촌, 배불러요. 조금만 더 먹어봐. 공부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 네. 지민이가 힘없이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확실히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형님, 지민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은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공부 때문에 그런가 봐. 병원 한번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 그럼 빨리 가보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겠어. 내일 당장 예약할게. 저녁을 먹고 나서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저와 형님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동서, 항상 고마워. 우리 애들 이렇게 챙겨주고. 아니에요, 형님. 제가 더 좋아요. 애들 보면 힐링되는걸요. 동서는 이제 아이 가질 마음은 접은 거야? 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번의 유산 이후로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 끝난 거나 다름없죠. 글쎄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 포기해야죠. 그래도 서준이랑 지민이가 있어서 외롭진 않아요. 그래. 그래도 동서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형수님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형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밤 9시쯤 형님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동서. 오늘도 고마웠어. 별 말씀을요. 서준아, 지민아, 작은엄마한테 인사해. 작은엄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우리 서준이, 지민이. 조카들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편안한 얼굴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 아니야. 가족들 보니까 좋더라. 형이랑 형수 좋은 사람들이지? 그럼 우리 참 복받았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평온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좋은 남편, 좋은 시댁, 사랑스러운 조카들. 제가 낳은 자식은 없지만 전 가족들의 사랑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 남편을 흔들어 깨우자 남편이 부스스하게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수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저도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야? 바로 갈게. 남편이 전화를 끊고 옷을 급하게 입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민이가 병원에 실려갔대. 화장실 가다 쓰러졌대. 뭐, 저도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같이 갈게. 응, 빨리 가자. 우리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6시, 도로는 한산했지만 제 마음은 급했습니다. 지민아, 제발 무사해라.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형님, 내외와 서준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님, 동서, 아주버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요, 지금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응급실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접니다. 아주버님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추정됩니다.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백혈병이요. 형님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백혈병? 우리 지민이가? 남편이 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입원실로 모시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은 7층 혈액종양내과로 올라가 주십시오. 의사의 말에 우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가 침대에 실려 올라갔습니다. 링거를 맞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였습니다. 저는 지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지민아, 제발 괜찮아야 해. 눈물이 났습니다. 이 착하고 예쁜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지민이가 입원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7층 혈액종양내과 병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지민이를 돌보고 형님을 도와드리고 아주버님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지민이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작은 엄마, 응, 지민아, 저 죽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런 일 없어. 저는 지민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방 나을 거야. 작은 엄마가 맨날 올게. 네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고마워요, 작은 엄마. 지민이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담당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형님, 내외, 남편, 서준이, 그리고 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확진이고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골수 이식이나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우선이고요. 일단 LHLA 조직적 합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시간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가족분들 중에 검사 받으실 분 계십니까? 남편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환자와 어떤 관계십니까? 삼촌입니다. 친삼촌이요. 좋습니다. 형님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아빠입니다. 저도요. 서준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환자의 오빠예요. 좋습니다. 세 분 모두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기본 혈액형부터 확인하고 조직적 합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단 오늘 혈액 채취부터 하시죠. 그렇게 형님과 남편 서준이가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형님과 함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모르겠어 동서. 머리가 하얘. 형님이 지민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왜 우리 애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꼭 나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힘내요. 저는 형님을 안아드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남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다 했어? 응. 일주일 뒤에 결과 나온대.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남편이 짧게 대답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 나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혈액 채취하느라 좀 어지러워서. 주사 맞는 게 힘들었어. 앉아 있어. 저는 남편을 복도 벤치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혈액 채취 정도로 저렇게까지 될까? 조금 이상했지만 남편이 원래 주사를 무서워했으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사흘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형님, 내외와 남편, 서준이가 모두 모였습니다. 형님, 제가 커피 좀 사올게요. 고마워, 동서. 저는 1층 매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사고 김밥도 몇 줄 샀습니다. 다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오는데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형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비상계단 쪽에서 남편과 형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혈액형이 안 맞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혈액형. 무슨 소리지? 나 B형이야. 형수는 AB형이고. 그런데 지민이가 어떻게 O형이 나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 B형과 AB형 사이에서는 절대로 O형이 나올 수 없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목소리 좀 낮춰. 지민이가 내 애가 아니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 아이? 지민이가 남편의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안해. 나도 외로웠어. 실수였다고.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서준이는 내 자식이 맞아. 맞아. 서준이는 확실해. 자기가 정자 기증해줘서 임신된 거 다 알잖아. 정자 기증. 저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 서준이는 그랬지. 근데 지민이는 대체 누구 아이야? 남편이 다그쳤습니다. 내가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이야. 뭐? 정말 한 번의 실수였어.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형은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준 아빠는 몰라. 지민이도 자기가 정자 기증해서 가진 줄 알아. 미쳤어? 형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진우야, 제발 이 일은 비밀로 해줘. 오빠가 알면 우리 집안 다 깨져. 우리 서준이는 어떡하고. 내가 왜 형수 거짓말을 덮어줘야 하는데. 자기도 동서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 우리 사이. 형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가 남편의 정자로 태어났다고? 형님과 남편 사이? 그럼 지민이는 다른 남자 아이고 20해 동안 나는 뭘 본 거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형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둘째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난 지민이가 자연 임신으로 생긴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한테 둘째 생겼다고 좋아하며 안겼을 때도 나를 속이면서 연기한 거였어. 그때는 나도 확신이 없었어. 누구 아인지. 그 사람이랑은 한 번 실수였으니 당연히 자기 딸이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나랑 있으면서 다른 남자랑 대체 언제까지 속일 작정이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둘의 대화가 잠시 끊겼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와 김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서준이를 조카라고 생각하며 예뻐했는데 남편의 아이였어. 형님과 남편이 그런 사이였어. 자연 임신. 둘째를 가지려고 둘이 노력을 했다고. 그럼 나는 뭐야? 바보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여보, 의사 선생님이 부르신대. 남편과 형님이 황급히 말을 멈추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왜 거기 앉아 있어? 커피 사러 갔다가 좀 어지러워서. 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아? 응. 잠깐만 있으면 돼. 먼저 가 있어. 그래. 조심히 올라와. 남편이 형님과 함께 서둘러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들은 후 저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탔던 것 같기도 하고 버스를 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몇 통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걱정되는데. 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이가 남편의 아이, 정자기증, 형수님과 남편이 내연관계, 지민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다시 복잡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20회 동안 나만 몰랐어. 아니, 아주버님도 몰랐습니다. 형님과 남편의 관계를, 지민이의 진짜 아버지를. 하지만 아주버님은 적어도 서준이가 남편의 정자로 태어났다는 건 아셨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도 다 아셨겠죠. 나만 바보처럼 몰랐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와.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미안, 핸드폰 소리를 못 들었어.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남편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울었어? 아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왜 그래? 그냥 지민이 걱정돼서 그래. 나도 걱정이야. 근데 형님이 골수기증하기로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난 괜찮아. 당신 먼저 먹어. 같이 먹자. 내가 뭐 시켜줄게. 진짜 괜찮아. 나 좀 씻고 올게. 저는 남편의 손을 빼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눈의 부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응, 그냥 좀 피곤해. 먼저 잘게. 그래? 푹 쉬어.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앉아? 응, 나 좀 씻고 올게.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옷을 뒤졌습니다. 바지 주머니, 재킷 안주머니.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왜 아직도 앉아? 그냥 잠이 안 와. 나도. 남편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 맞지? 무슨 소리야? 요즘 당신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기분 탓이야. 정말?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 피곤해. 자자. 그래. 남편의 목소리가 서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확실한 증거. 먼저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통장들, 옛날 사진들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낡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인 서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병원 서류, 정자기증, 동의서, 남편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날짜는 24년 전, 수령인 우희영.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였구나. 종이 한 장이 제 20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더 뒤졌습니다.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색이 바랬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진우야, 정말 고마워. 자기 덕분에 서준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어. 서준이가 자기를 똑 닮았어.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 희영 날짜는 23년 전, 서준이가 태어난 직후였습니다. 서준이가 자기를 똑 닮았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편지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더 찾았습니다.
세 번째 서랍 맨 밑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서준이 사진,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준이를 안고 있는 남편, 서준이와 놀이터에서 노는 남편, 서준이 돌잔치에서 케이크를 자르는 남편, 모든 사진의 형님이나 형수님은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과 서준이만. 이게 뭐지? 마치 아빠와 아들 같았습니다. 아니, 아빠와 아들이 맞았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봤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형수님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서준이를 안고.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셋. 2004년 5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셋. 우리 가족이 아니라 우리 셋.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정리해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편지, 서류, 사진들. 증거는 충분해. 이제 어떡하지? 점심때쯤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지민이 수술 날짜 잡혔대. 다음 주 화요일이래. 아, 네, 어머님. 우리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너도 같이 갈래? 네, 그럴게요. 그래, 우리 착한 며느리.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음 주 화요일에 지민이 수술한대. 응, 어머님한테 들었어.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 응, 얼굴이 좀 나아졌네. 다행이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20회를 함께 산 사람이 맞나? 배신자. 밥 먹을래? 응.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 구이, 김치, 계란말이. 평소처럼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무너졌으니까요.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을 사랑했던 게 맞나 싶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거짓말로 만들어진 사람. 남편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얼굴. 이 사람은 형님 생각을 하면서 자는 건가? 아니면 서준이 생각하면서 자는 건가?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형님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이혼해야 하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결정해야 해. 어떻게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말이 너무 없어. 응, 괜찮아. 피곤해 보여. 병원 일 때문에 힘들지. 아니야.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병원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으니까요. 지민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어.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민이 수술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새벽부터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이미 형님네 가족과 시부모님이 와 계셨습니다. 정수가 왔구나. 네, 어머님. 우리 지민이 꼭 괜찮아지겠지.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시어머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지민이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지민아 우리 딸 힘내. 형님이 지민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형 준비됐어? 남편이 아주버님께 물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수술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골수기증을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아주버님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그냥 좀 떨리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혈압 좀 재보겠습니다. 형님의 혈압을 쟀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급하게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180대 110입니다. 이 상태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형님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기증자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고 맥박도 불규칙합니다. 오늘 수술은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지민이가 기다릴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증자분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수술했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건지. 형 잘못이 아니야. 남편이 형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거나 기증자분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그때까지 지민이가 버틸 수 있나요? 형님이 울며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사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지민이가 침대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지민아. 형님이 지민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민아, 너는 정말 죄가 없는데. 수술은 연기되었습니다. 지민이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고 아주버님은 응급처치를 받으셨습니다. 복도에서 가족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안 맞았고 우리 중에 또 누가 있지? 친척들한테 연락해 봐야겠어. 형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잠깐, 내가 기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 점심때쯤 저는 1층 진료과로 내려갔습니다. 저 혈액형 검사 받고 싶은데요. 신분증 있으세요? 과거 진료 기록 조회해 드릴게요.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정숙님, O형이시네요. 2010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환자 혈액형도 조회할 수 있나요? 제 조카인데. 보호자시면 가능합니다. 환자 이름이요. 박지민, 15세, 7층 혈액종양내과 입원 중이에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박지민 환자분 O형이시네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O형이요? 네, 확실합니다. O형, 나랑 같은 혈액형. 그럼 혹시 내가 기증할 수 있는 건가?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민이를 살릴 수 있다고, 형님과 남편에게 배신당한 내가, 20회를 거짓말 속에서 산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니야. 왜 내가? 짐승보다 못한 저 인간들은 나를 속였어. 서준이가 남편 아이라는 것도 숨기고, 이 긴 세월 남편과 형수가 그런 사이였다는 것도, 내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척 가식 떨던 모습들들, 왜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는 죄가 없어. 지민이는 그냥 태어난 것뿐이야. 15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저는 고개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동서, 형님. 동서 알고 있지? 형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병원 복도에서 동서 거기 있었던 거지. 더블 쿼트. 도련님이랑 내가 나눈 대화 들었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으세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20해 동안 저를 속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동서, 형님은 그 모든 걸 숨기고 제 앞에서 착한 사람인 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동서 잠깐만. 형님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민이만은 살려줘. 뭐라고요? 동서가 O형이라는 거 알아. 지민이랑 같은 혈액형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진료과 직원한테 들었어. 동서가 혈액형 물어본 거. 저는 형수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절 기증자로 쓰시려고요. 동서 제발. 지민이는 죄가 없어. 알아요. 지민이는 죄 없죠. 그럼 하지만 전 모르겠어요. 왜 제가 저 아이를 살려야 하는지. 저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형님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알아. 지민이는 죄가 없다는 거. 하지만 왜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기증을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옥상에 있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옥상. 왜 거기 있어? 추운데. 내려와. 응.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7층에서 내리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옥상에는 갔어? 날도 쌀쌀한데 걱정했잖아.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얼굴 꽁꽁 얼었네. 이리 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 봤습니다. 이 손이 형수님도 잡았겠지. 이 손이 서준이를 안았겠지. 내가 유산을 3번이나 했을 때도 남편은 나만큼 아쉬워 보이지 않았던 게 자기는 이미 친자식이 있어서였던 거였어. 여보, 응. 나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이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알고 있다고, 다 들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어. 정말?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당신 너무 이상해. 나한테 화난 거야?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지민이 걱정돼서 그래. 나도 걱정이야. 형 건강이 안 좋아져서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내가 기증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민이를 살릴 수 있어. O형, 나랑 같은 혈액형.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 남편은 나를 속였어. 형님도 나를 속였어. 20해 동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민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줍게 웃던 모습. 작은 엄마 감사해요 라고 말하던 작은 목소리. 동그랑땡을 먹으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 지민이는 죄가 없어.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휴대폰을 켰습니다. 저장해둔 사진들을 봤습니다. 남편의 정자기증 동의서, 형님의 편지, 남편과 형님, 그리고 갓난아기 서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 우리 셋득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속였는데 내가 왜 저들을 도와줘야 해? 하지만 지민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링거를 맞고 있던 모습. 작은 엄마, 저 죽는 건 아니죠? 라고 물었던 그 떨리는 목소리. 지민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옛날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민이가 5살 때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형님이 일 때문에 못 데리러 가서 제가 데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 지민이가 울면서 제게 안겼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민이. 아프지? 응, 많이 아파. 작은 엄마가 호해줄게. 제가 지민이 무릎에 입김을 불어주자 지민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작은 엄마가 호 하니까 안 아파. 그치? 작은 엄마 마법이야. 작은 엄마 사랑해. 5살 지민이가 제 뺨에 뽀뽀했습니다. 그때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지민이는 나를 진짜 작은 엄마라고 생각했어. 형님이 누구 아이를 낳았든 남편이 누구랑 무슨 짓을 했든 지민이는 그냥 아이일 뿐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우는 거지?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배신당한 사람인데,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민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대회가 있었는데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답니다. 지민이가 그린 그림을 봤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지민이, 그 옆에 작은 엄마라고 쓰인 사람이 하나 더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민아, 이거 누구야? 작은 엄마요. 더블 코트, 더블 코트. 작은 엄마도 우리 가족이에요. 맨날 우리 집 오고 맛있는 거 해주고 나랑 놀아주잖아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소중한 가족 그릴에서 작은 엄마도 그렸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가족이구나. 이 아이에게 나는 가족이구나.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위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안에는 조카들이 준 선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초등학생 때 만들어준 카드. 작은 엄마 사랑해요. 서준이 지민이가 중학생 때 준 편지. 작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제일 좋아요.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지민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으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민아, 너는 정말 몰랐겠지? 어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민이는 죄가 없어. 정말 죄가 없어.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증하자. 지민이를 살리자. 남편을 위해서도 형님을 위해서도 아니야. 지민이를 위해서.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준 그 아이를 위해서.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결심도 했습니다. 지민이를 살린 후에는 모든 걸 끝낼 거야. 남편과도 이 거짓말로 가득한 가족과도. 하지만 지민이는 살려야 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잘 잤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 병원 갈 거야? 응, 갈게. 나도 퇴근하고 갈게. 그래.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괜찮아. 할 수 있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7층에 도착했습니다. 지민이 병실로 갔습니다. 지민이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작은 엄마. 지민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아침 먹었어? 아니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저는 지민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작은 엄마. 응? 저 낫겠죠? 당연하지. 근데 아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못한대요. 어떡해요? 지민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걱정하지 마. 꼭 방법이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작은 엄마가 약속할게. 저는 지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민아, 작은 엄마가 널 살릴게. 꼭 살릴게. 지민이를 안고 있는데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아, 동서. 저는 지민이를 놓고 일어났습니다. 형님,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해요. 응.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님이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응, 저 검사 받을게요. 뭐? 지민이 기증자 제가 할게요. 형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서, 정말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지민이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제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기증자라는 거. 왜? 저도 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민이 낳으면 저는 이 집안하고 끝낼 거예요. 동서. 형님은 20해 동안 저를 속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는 지민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민이는 죄가 없으니까. 형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저는 돌아서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저 환자 박지민 기증자로 검사받고 싶은데요. 환자와 무슨 관계시죠? 작은 엄마입니다. 신분증 주세요.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혈액 채취, 조직적 합성 검사.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작은 엄마가 널 꼭 살릴게. 하지만 그 후에는 작은 엄마는 떠날 거야. 이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결심. 제 결심의 무게가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검사받은 걸 몰랐습니다. 형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숙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조직적 합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 받으셨습니다. 정말요? 네. 기증 가능하십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외출복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증자님과 환자의 적합도가 매우 높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술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기증자님 최종 검사 후 일주일 내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네, 내일 최종 검사 받으러 오시겠어요? 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서 결과 어떻게 됐어? 적합돼요. 수술 가능하대요. 정말? 정말이야? 형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동서. 정말 고마워. 저는 형수님의 손을 빼냈습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알았어. 그리고 수술 날짜 잡히면 알려주세요. 응. 저는 병실로 갔습니다. 지민이가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작은 엄마. 오셨어요? 응. 너 좋은 소식 들려줄까? 무슨 소식이요? 기증자 찾았어. 지민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누가요? 비밀이야. 하지만 곧 수술할 수 있을 거야. 와, 다행이다. 지민이가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엄마. 작은 엄마가 계속 응원해 주셔서. 지민아. 네? 작은 엄마가 지민이 많이 사랑해. 알지? 네, 저도 작은 엄마 제일 좋아해요. 저는 지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민아, 꼭 건강하게 회복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작은 엄마는 더 이상 내 곁에 없을 테지만 너는 꼭 행복해야 해. 다음 주 화요일 수술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장모님 댁에? 갑자기? 응. 엄마가 뭐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래. 언제 들어와? 저녁쯤. 먼저 자고 있어.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장모님,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병원에 도착하니 형님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서, 형님, 정말,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약속 지키셨죠? 남편한테 말 안 하셨죠? 아, 안 했어? 그럼 됐어요. 저는 입원실로 향했습니다. 수술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긴장되시죠? 조금요. 괜찮으실 거예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꼭 살아야 해. 작은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간호사가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간다더니 또 거짓말을 하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도련님? 형수님이 남편 옆에 나타났습니다. 형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미안해. 동서가 기증자야. 뭐? 남편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선택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어. 여보, 비켜요. 수술 시간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가 침대를 계속 밀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잠깐만.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이정숙님,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지민아,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환자분 깨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가 회복실이에요. 수술 잘 끝났어요. 지민이는 환자분도 수술 잘 받았어요. 지금 회복 중이에요. 다행이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눈을 뜨니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깼어. 응.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 해? 나는 당신 남편이잖아. 남편?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 맞아. 뭐? 20년을 나를 속인 사람이 내 남편이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무슨, 알아. 다 안다고. 뭘? 서준이가 당신 아이라는 거, 정자 기증했다는 거, 형님이랑 그런 사이였다는 거.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들었어. 당신이랑 형님 대화. 지민이 혈액형 안 맞는다고 싸우던 거. 언제? 지난주에 복도에서 다 들었어.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여보, 설명할게.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았으니까. 여보, 당신이랑 형님이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어. 나는 지민이 때문에 한 거야. 지민이? 지민이는 죄가 없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하고는 이제 끝이야. 여보, 제발. 이혼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지민이 완전히 회복하면 이혼 서류 보낼게. 여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동서, 고마워. 형수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동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제가 살렸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동서, 제발. 동서가 이러면 우리 집안이 무너져. 무너지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가주세요. 둘 다. 여보, 나가라고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과 형님이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애 다 끝났어.
지민이는 살렸어. 이제 나는 자유야.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20회, 20회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지민이도 수술을 잘 받아서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정숙님, 회복이 빨라요. 내일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민 환자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민아, 잘 이겨내. 저녁 때 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간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작은 엄마, 지민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통증 때문에 멈췄습니다. 작은 엄마, 움직이지 마세요. 지민이가 휠체어로 제 침대 옆에 왔습니다. 작은 엄마, 감사해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작은 엄마 덕분이에요. 지민아, 작은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아니야, 너는 꼭 살았을 거야. 작은 엄마. 지민이가 울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작은 엄마랑 삼촌이 이혼하신다고.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제 잘못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지민아, 네 잘못 아니야. 저는 지민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지민아, 작은 엄마 말 들어. 네. 너는 건강하게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작은 엄마는 어디로 가세요? 작은 엄마는 새로운 곳에 갈 거야. 다시 못 봐요. 저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지민아, 작은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멀리서라도. 작은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민아. 저는 지민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작은 엄마가 더 이상 네 곁에 있어줄 수 없어서. 하지만 너는 꼭 행복해야 해. 그게 작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간호사가 지민이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계속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안녕, 지민아. 안녕, 서준아. 안녕,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틀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들을 게 없어. 설명할게. 정말. 필요해 없어. 이혼 서류 준비해줘. 여보. 저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이는 계속 회복 중이었고 의사 선생님은 경과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알아봤고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정자기증, 동의서, 형수의 편지, 남편과 형수, 그리고 갓난아기 서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 우리 셋이라고 쓰인 그 사진,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오늘 저녁에 집에 다 모이자. 가족 회의 좀 하려고. 네, 어머님. 지민이 일도 있고 너희 부부 일도 있고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모든 게 끝나는 날. 저녁 6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아주버님, 형님, 서준이. 지민이는 아직 병원에 있어서 없었습니다. 왔구나 정수가. 네, 어머님.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지만 저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정숙이랑 진우 문제 때문이다.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정수가 네가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네, 아버님. 이유가 뭐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모든 걸. 여보, 제발.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아버님. 응. 제가 이혼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증거입니다.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정자 기증 동의서 남편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수가 남편에게 쓴 편지. 진우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서준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어.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 시아버님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때 서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는 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준아. 아주버님이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혈연상으로는 시끄러.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혈연이고 뭐고 상관없어. 아빠. 서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 형수, 그리고 갓난아기 서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 뒷면에 우리 셋. 2004년 5월이라고 쓰인 사진. 이건 뭐야? 시아버님이 사진을 봤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남편과 형님이 서준이를 안고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 네. 마치 부부처럼요. 시어머님이 사진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우야, 희영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로 될 일이야? 시어머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희영이랑 그런 사이였어? 형, 아니야.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야? 정자기증을 해준다기에 고마워했더니 내 뒤에서 둘이 이런 사이였냐고. 아주버님이 사진을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우리 셋이라고 써있잖아. 이게 오해야? 아니야, 형. 그냥 한 번. 이 사진 한 장으로 끝이었어. 저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준이 사진들. 남편이 서준이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이건 뭐야? 아주버님이 사진들을 봤습니다. 남편이 몰래 보관하고 있던 서준이 사진들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다 뭐야? 남편은 서준이를 자기 아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주버님 몰래 형님이 사진들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진우야, 형 미안해. 너 정말 희영이랑. 아니야. 서준이는 정말 정자기증이었어. 그럼 이 사진들은 뭐야? 어떻게 나도 본 적 없는 우리 아들 사진을 이렇게 모아둔 거야?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지. 그리고 이건 지민이 혈액형 검사 결과예요. 지민이는 O형이에요. 그게 왜? 남편은 B형이고 형님은 AB형이에요. 그 사이에서는 O형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아주버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지민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에요. 형님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예요. 뭐라고? 아주버님이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희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형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자기증이 아니라 다른 남자애라고? 미안해. 누구야? 지민이 아빠는 누구냐고? 내가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인데. 미친. 아주버님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서준이도 지민이도. 서준이는 도련님, 아이고 지민이는 아니야. 닥쳐. 아주버님이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게 내 와이프였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 동생도 모자라 다른 남자랑 바람까지.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혼이야? 당장 이혼해. 오빠. 너 같은 년이랑은 1분 1초도 같이 못 살아. 아주버님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수야, 어디가? 나가요. 이 더러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울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서준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수가,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정수가, 미안하구나. 시어머님이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괜찮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혼 서류 보낼게. 서명해줘. 여보, 잘 살아.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 없이 살고 싶어. 진짜 나로 살고 싶어.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제 집이 아니니까요.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어. 별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내년 후 강원도 작은 마을 국화 꽃집이라는 간판이 따스한 봄볕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화의 꽃말은 진실입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꽃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장미, 튤립, 안개꽃, 해바라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참 평온해. 이곳으로 온 지 3년. 이혼은 석 달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재산의 절반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사과했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왔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꽃집을 열었고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끔 외로웠습니다. 가끔 서울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선택했어. 점심때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는데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지민아? 지민이었습니다. 훌쩍 큰 지민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 지민아. 저는 달려가서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를? 작은 엄마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고? 서준이 오빠가 알려줬어요. 오빠가 찾아냈대요. 그랬구나. 저는 지민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너 완전히 나았구나? 네, 작은 엄마 덕분이에요. 지민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은 엄마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지민아 그런 말 하지 마. 정말이에요. 작은 엄마가 저 살려주셨어요. 저는 지민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차 마실래? 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지민이가 꽃집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예뻐요. 작은 엄마 꽃집.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작은 엄마. 행복하세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공허했습니다. 20해를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 후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같이 산 20년도 속아지낸 겉껍데기라는 생각에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빈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나 자신으로 다행이다. 지민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때문에 작은 엄마가 불행하실까봐 너무 걱정했어요. 지민아, 네?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어른들의 문제였어. 네.
너는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면 돼. 그게 작은 엄마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작은 엄마.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어요. 간호학과요? 정말? 우리 지민이가? 네, 나 저처럼 아픈 사람들 돕고 싶어서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저는 지민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이혼했어요. 그래? 네, 아빠는 지금 혼자 사세요. 서준이 오빠가 가끔 찾아뵙고요. 엄마는? 엄마는 다른 도시로 가셨어요. 혼자요. 그랬구나. 삼촌은? 삼촌 얘기는 안 해도 돼. 저는 지민이 말을 끊었습니다. 네. 한참을 둘이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 응?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내일 학교 가야 해서. 그래?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지. 다음에요. 작은 엄마, 다시 올게요. 언제든지 와. 작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지민이가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작은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민아. 지민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꽃집 문 앞에 서서 지민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건강하게 걸어가는 모습. 잘 살아, 지민아. 행복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네가 건강해서. 저는 다시 꽃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후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빨간색이요, 분홍색이요. 분홍색으로요. 와이프 생일이거든요. 축하드려요.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꽃을 포장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복수를 했을 때는 공허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폭로했을 때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미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가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받고 싶은 전화만 받아. 하고 싶은 말만 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어. 내 인생에도. 저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중 20해는 거짓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나로 살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미 하고 있잖아.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여자. 사랑했지만 떠나는 법을 배운 여자. 복수했지만 용서를 선택한 여자.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도 행복한 여자. 이정숙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숙 씨는 이제 강원도의 작은 꽃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회의 거짓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참고 견디다가 결국 용기 내어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신 적이요? 정숙 씨처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혹시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 씨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인생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방울의 사랑 아픈 대신 짜릿한 복수 방로베사